요즘 같아선 노후가 막막합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 교육도 힘들어요. 평범한 재테크, 이젠 바꾸십시오. 단 한 번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3월 26일 2시 희망경매 토크쇼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서협회를 검색하세요. 1800-7726.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치권이죠? 김희 씨. 유치권 투자 사례 실패죠. 우리 협회는 아까 실패자 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실패다. 그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경민 씨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박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간 정도 전에 이제 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두서 없을 수도 있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한 게 실패 사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그냥 과정이고 그리고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디뎌야 될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딱히 어떤 실패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이제 임병호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햇병아리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계신 저희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 그러니까 많이 낙찰 받으시고 하셨던 이 선배님들이신데 그냥 제가 넋두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앞으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셔서 좀 같이 저도 돈 벌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기소개 앞에 이미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지금 주부고 경매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우디를 사달라고 조르는 저희 신랑과 그리고 지금 26개월이 된 저희 첫 번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애 셋 있는 엄마가 요 애 하나 키우기 힘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활발한 그런 첫째 아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둘째가 10개월 됐는데 또 아들이 나와서 지금 저는 그렇게 큰 아우디를 사달라고 하는 큰 아들과 또 작은 아들 둘을 그렇게 가족으로 같이 지내고 있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너무 소중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나는 진짜 육아와 맞지 않구나. 살림과 맞지 않구나.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은 하다 보면 그냥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육아는 얘를 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애기들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거예요, 저는.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얽매이는데 제가 생각을 했죠. 이거 발상전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육아를 하지 않고 살림을 안 하려면 누가 해야 할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니까 신랑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랑이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육아를 신랑한테 넘기고 내가 일을 하려면 적어도 신랑보단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포기를 했죠. 그렇게 무언가 희망이 없는 포기 상태에서 하는 육아나 살림은 저한테 너무 힘든 시련이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듣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뭐랄까 나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인데 막 돈을 막 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만 들렸고 저의 얘기로 처음에는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팟빵을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내가 해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 전화 상담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대답을 해주면 되니까. 이 일이요. 가장 전화 상담 중에 힘들어요. 돈도 적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은 전화들 있잖아요. 전화 오면 네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뚝 끊는 그런 전화들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데 전화 오는 거.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제가 전화해서 뭐 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막상 일을 해보면
막상 일을 해보면 돈은 더 되고 일은 더 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또 돈까지 관련된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제가 전화 상담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그 전에 사람이 이미 인바운드라고 해서 전화 물어보는 거에 답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한 걸 내가 아는데, 그 친구들을 땡기려고 해도 지금 이 경매하시는 것처럼 이 전환이 안 되고 그 틀에 박혀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단계를 다 거쳐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좀 더 작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인생이 포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포기 상태로 있다가 이 팟빵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내가 이 경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매가 내가 생각했던 더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내가 신랑보다 돈을 더 벌어와서 내가 더 이상 육아를 안 하고 살림을 안 해도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 경매였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사람이 마음 먹기 전까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일이 이제 순조롭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대로 봐서는 순조롭게 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 있는데요. 아, 진짜 저는 24시간 휴식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기가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애가 둘이고 그 젖 먹는 애 둘이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저 혼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이게 저한테 너무 귀중하고 너무 큰 휴식 시간이에요, 진짜. 애들을 두고 혼자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마주 볼 수 있고 또 같은 걸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너무 좋거든요. 말이 딴 데로 살짝 샌 것 같은데 그럴까봐 이제 살짝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여기 뛰어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뭐 감독해서 배우를 하고 뭐 그런 큰 스케줄을 돈을 투자를 받아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돈 10,000원이면, 이제 비싸다고도 많이 하지, 10,000원이면 제가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를 제가 그냥 앉아서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시스템이 제가 돈 주고, 물론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돈을 주면, 어쨌든 돈을 주면 내가 그냥 받아만 먹어도 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바로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이제 인천 저희 김서진 지사장님과 이제 이렇게 소금쟁이 들어오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이게 1월 말에 이제 하는 물건이었는데 2월 달에 이제 잠실건을 하나 하려고 했었어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규모가 조금 큰 거.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뭐 한 2억 이상, 3억 이상 되는 기본 이제 감정가 있었던 거를 이제 제 수준에서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남기고, 예, 그 낙찰하는 걸 2주 정도 남기고 나서 제가 잠깐 봤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되게 별 볼일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이 되게, 그 사진도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좋아 보여서 이걸 자꾸 보다가 봤는데 이게 5회나 유찰이 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5회가 유찰이면 이제 딱 생각을 해보셨을 때 1억 6천 이상의 감정가였는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6천대였어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수유동 꼭대기에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게 지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유치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알기 전에 만약에 이걸 봤다면 일단 유치권 패스, 그리고 그냥 지하도 단순히 패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꼭대기 안 돼 그냥 패스, 이렇게 그냥 무조건 패스를 했을 물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유치권
그래, 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어.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래, 유치권 내가 한번 물어보면 되겠지. 한번 물어보자. 물어볼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뭐 꼭대기층? 근데 꼭대기층이라고 해도 제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산 꼭대기도요. 그리고 지하인데 사진이 아무리 봐도 지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사님도 사진을 봤을 때 지하가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상, 건축물 대장상, 에서 봤을 때 이게 지하가 아닌데 지하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갔죠. 이제 전화로 시세 조사를 아주 미약하게.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이제 저희 지사님께 욕을 얻어먹을 정도의 시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단 급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은 제가 만들어야지 그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리지만 둘째를 지금 이제 어린이집 보내서 적응 기간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안 갔기 때문에 둘째가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장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 제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러 가도 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임장 한 번, 낙찰 한 번이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먹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이 나쁘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하였는데 가보니까 지하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1층도 아니에요. 지하로 돼 있는데 이제 새로 지은 건물에 그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1층으로 되잖아요. 그 1층이에요. 밑엔 주차장이고. 건물 이뻐요. 좋아. 그리고 꼭대기이긴 한데 저는 느낌이 어땠냐면 어정쩡하게 그 꼭대기 밑에서 내려온 것보다 오히려 산이 바로 뒤에 있는 게 전 더 좋은 거예요. 바로 산이 그 수유동 그 바로 산이 뒤에 있는 게 더 느낌이 좋고 더 공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 오히려 반전이 돼버린 거죠. 아, 이 물건 괜찮구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로 실패를 했냐면 60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예. 근데 20명 넘게 해서 이제 그때 최고였어요. 이게 경쟁률이. 근데 그때 지상님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붙었겠죠. 그쵸? 근데 그래도 제가 부자 마인드라는 게 조금은 장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되게 힘들게 갔다 온 게 뭐냐면 임장하러 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와서 애들을 봐주셨고요. 그리고 낙찰은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갔다 왔어요. 낙찰 받으러 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시댁에 애를 맡긴다거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분당에 계시고요. 두 분 다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신림에 계시고요. 두 분 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날 와서 봐주신 거고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은 일을 나가신 상태에서 신랑은 그날 쉬고 같이 애를 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해서 됐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지만, 이제 떨어졌죠. 결론은 떨어졌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 내가 60만 원 차이로 떨어졌구나. 왜냐면, 보면, 진짜 1, 2등, 3등, 그 정도 수준만 그 금액이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세로 제가 뺐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덜 욕심을 내고 전세로 뺐으면, 아, 그리고 그 유치권도 이제 거의 허위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상임 통해서 이제 확인했지만, 유치권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시세 차익이 있는 거였어요. 내가 유치권 돈을 준다. 그래, 준다 쳐. 해도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내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0만 원 이상 남는 건이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더 욕심을 덜 냈으면 할 수 있었던 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부자 마인드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차이를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후회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시고 시부모님도 다 아세요. 제가 이걸 하는 게 모든 가족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꼭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
이 최저가를 매매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한번 지상 그 협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가가 6천 얼마라고 하니까 6천 얼마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왜 2천만 원이나 더 주고 왜 그거를 받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정말 이 좋은 물건을 더 이상 내가 다음에라도 낙찰받을 기회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 공부하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겨우신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 유치권자가 통화한 내용. 예. 유치권 통화가 그게, 저는 이제 좀 그게 유치권이 좀 쉬웠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유치권 그 이름이 딱 있었어요. 무슨 인테리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인테리어를 네이버에 쳐봤죠. 그랬더니 그 네이버 그 사업해가지고 그 대표자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이 그 똑같은 대표자 이름이 나오는 인테리어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가게가.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누가 봤는데 이런 전화 왜 또 전화하시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도배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허위가 왜 맞냐면 도배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실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걸 많이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일단 허위라고 느꼈고 그 뒤에 이제 지사장님께 여쭤봐서 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갔던 건이었어요. 유치권을. 그래서 지사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한 대로 사람이 되고 생각한 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항상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에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더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다. 그 돈은 그냥 막연히 점점 더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전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매를 하면서 제가 바뀐 생각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시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앞으로 제가 모시고 살 거고, 앞으로 정말 많이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그냥 모두가 뭐 잘해드리고 싶어, 뭐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할 때.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자신감 있는 게 뭘 해도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싶어? 그래 내가 벌어서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돈을 받거나 내가 누구한테 뭘 물려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매를 하면서부터는 내가 벌어서 해줄게. 그리고 내가 벌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벌어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바뀌니까 생각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이 경매였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돈 다 같이 벌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건 하셨다는 그런 하나하나들이 저한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힘이 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이 소금쟁이가 사람을 이렇게 소금쟁이 들어오면 변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경미 씨 정말 말씀 잘하시고 그 유치권 투자가 아니네요. 보니까 유치권 투자가 아니고 유치권 신고가 있었던 물건이었을 뿐인데 그걸 밝혔고 그렇지 않았던 거를 했는데 아깝게 누구의 말을 안 들어서 낙찰이 좀 실패한 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다가구. 다가구 이거는 진짜 입찰에 실패한 거죠. 저한테 그 전화도 왔었고 저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은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 제가 좌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아 씨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깝게 실패한 우리 투자 실패 사례 김건아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 씨와 같이, 네, 예. 두 분이 같이. 안녕하세요. 13PT 생인 이세미 김건아입니다.
물건은 엄마가 진행하던 물건인데요. 제가 먼저 간략하게 물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광주에 있는 일단 물건이고요. 네, 화면이. 네, 광주 광역시 동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다가구 건물이고, 그리고 2차 유찰돼서 3차로 해서 낙찰이 지금 4억 6천 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일단 4억 5천 좀 넘게 써서 2등으로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4억 얼마 왔어요? 4억 5천 125만 원 썼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고 이제 임장 다녀오고 낙찰 입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돼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급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물건을 보고 여기 조금만 내려주시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거리 분석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좀 많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화면을 밑으로. 네. 임차인이 지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었고요. 그 지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우량 물건으로 선정한 이유 중에 맨 밑에 있는 네, 1대 5천으로요. 1대 만으로. 1대 만으로요. 네. 크게 보시면 광주 KTX역이 가깝게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남로 5가라고 해서 지하철도 1km 미만인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이 18개로 월 임대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생각을 했고요. 3차 유찰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좋을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우량 물건으로 선정해서 시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동일 연도에 지어진 똑같은 물건이 6물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1층이 창고로 나와 있었는데 임장을 가보니 1층에 투룸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18개가 아니라 2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5건물들의 1층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저희 건물이 이제 투룸 4개가 있었고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가게가 있는 것보다 투룸이 있는 게 더 월 임대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임장 후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조사를 일단 할 때는 보증금 500에서 1000 이렇게 저희가 시세 조사를 했었는데 임장 가서 알게 된 거는 이 지어진 게 2003년식인데요. 신식 건물만 500에서 1000 사이로 받을 수가 있었고 저희 건물은 유독 보증금 100에서 200으로 좀 낮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은 일단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1개 정도만 있을 정도로 임차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 비용으로 온수탱크 수리비가 한 몇백 정도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2층에 한 호실이 누수가 되어서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다시 해줘야 됐었고요. 수돗물이 단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물에 비해 나머지 5건물은 뭐 세탁기, 냉장고 다 풀옵션이었는데 이 건물만 풀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낙찰 받을 경우 세탁기나 다른 냉장고 등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기본 수리 비용 도배 장판까지 포함해서 약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낙찰가를 5억으로 예상을 하였을 때 시세 차익은 일단 제외를 하고 임대 수익이 500에서 1000 근데 보증금이 이제 100에서 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시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전세가 30%일 때, 그리고 50%일 때, 70%일 때, 그리고 낙찰을 70% 받았을 때, 60% 대출을 70% 받았을 때, 60% 받았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30%에 대출 70%를 결정하여서 이 기준으로 다시 최종 수익률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으로 기준을 봤을 때 대출금이 3억 5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전세율 30%로 계산했을 때 2억 7,400이었고 순투자금이 1억 6,500이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증금이 2억 7천으로 순투자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1억 넘게.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 대출 받는 거를 그 일부를 상환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순투자금은 제로가 되었고요. 순수익률은 100% 이상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5억에서 기타 수리 비용 4천과 명도비 1,000 얼마를 빼서 4억 5천 125만 원을 썼는데 아깝게 이제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타 수리 비용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욕심을 좀만 덜 부렸더라면 낙찰 받을 수 있었을 물건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꾸 있어 그거 잘못죠. 제가 이제 임장을 갔다가 한번 열흘 전에 임장을 갔었고요. 입찰보러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비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갈 때는 4억 6천을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법원에 가서는 금액을 또 그렇게 썼어요. 그건 원래 4억 6천 넘기시려겠네. 예, 넘겨야지 될 것 같다. 5억까지는 아니고 4억 6천은 넘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상하게 법원에 가서는 맞춰버렸네. 예. 본부장님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저 홍콩 가 있었어요. 원래 보험하면 항상 금액을 더 올려주면서 예. 왠지 모르게 그렇게 써서 실패했습니다. 17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자, 발표를 두 분이 하셨으니까 2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끄지 말지. 껐어. 네.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이제 광주니까 지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약간만 더 해드릴게요. 아까 지도 한번 일대만인가 그거 제일 큰 거. 네. 자, 여기가 홈플러스 자리. 지금 이 물건지가 여기죠. 이 홈플러스 자리가 뭐냐면 그 예전에 광주시청 자리예요. 광주시청이 상무직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이제 홈플러스로 바뀌었고 이 광주역이 시청이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때는 KTX가 아직까지 호남선이 안 뚫리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지금 KTX가 뚫리면서 광주 송정역이 더 발달됐어요. 광주는. 그리고 오히려 광주역이 반대로 좀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시대고 이 주변이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가였고 좋았어요. 잘 사는 동네였고. 왜? 시청이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도 굉장히 굉장했는데 지금 좀 죽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도 아까 그 보신 그 건물은 저도 점 찍어 놓고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컨설팅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을 알다 보니까 야 거기는 그 세를 잘 못 받아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그 고정관념으로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아깝지만 저도 그 있었으면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 입찰장에 갔었을 건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정말 본의 아니게 상해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컨설팅을 했으면 얼마 쓰셨을 거예요? 얼마 썼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5억 넘겼죠. 5억 넘. 네, 5억을 넘기려고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사대가 이번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뭐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광주나 전남 지역에 오시면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소금쟁이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퀴즈가 시간이 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팀별로 사진 한 컷씩 이렇게 찍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병디에 너무 사진이 없더라고.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사진 찍고 또 잠깐 이야기 나누시고 그 저녁 식사할 때가 어디죠? 여기? 예. 우리 항상 가는 저기 저 집으로 하겠습니다. 그 낙지집을 원래 예약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자 소팀부터 좀 나오시죠. 자 그럼 박수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리는 거지 한 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